안녕하세요. 이성열입니다. 오늘은 이 암,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이 암보험,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보험. 이 암은, 암 진단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이제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보험료가 이만큼 나가는데 암보험만 계속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살면서 이 필요한 보장성 담보라는 게 좀 있어요. 이 보장성 담보는 어떠한 담보냐?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는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하게 되면 암, 그 다음에 뇌, 심장 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주 그 핫한 보험이죠. 이제 수술비 보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 실손 의료비는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이 실손 의료비도 보험의 중심은 이제 실손 의료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담보는 3대 진단비인 암, 뇌, 그다음 심장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각종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좀 해드릴 거는 이번 달에 새로 나온 보험들인데 조금 아주 쇼킹한 좀 보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의료비 지출이 좀 많은 편에 좀 속하는데 이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지금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좀 봐봤는데 이 어렸을 때 0세에서 4세 같은 경우는 외래가 좀 많습니다. 외래는 뭐 0세부터 뭐 80세 이상이 그 외래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0세에도 이제 입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 표를 보시게 되면 10세에서 뭐 40세 정도까지는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입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40세부터 급격하게 이 외래가 올라가요.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이 외래가 뭐 열흘 이상, 70대 같은 40일 이상 그렇게 외래 진료가 좀 많죠. 그래서 이 의료비 지출이 좀 많이 지금 세상은 좀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균 치료비가 한 28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가구주 연령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검은 거 이제 보이시죠? 이 검은 게 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제 금액인데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월 평균 이제 소비 지출 중 이제 의료비 지출도 상당히 급격하게 이 50대가 이상부터 되게 되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보험은 통계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통계학을 보시게 되면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갖고 60대, 70대 그렇게가 되시는 거세요. 그렇게 되셨을 때 보시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통계학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40대, 50대, 뭐 60대 이렇게가 있고요. 이제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갱신 항상 뭐 20년 납, 100세 만기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꼭 비갱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이제 의료비가 지출이 될 때 얼마큼 지출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는 뭐 40대이신 분들도 뭐 20년 갱신 아니면 30년 갱신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이 통계학 안으로 해갖고 내가 제일 많이 아프고 의료비 지출이 제일 많이 될 때 그럴 때 보험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의 그 암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여성분들은 뭐 이제 내가 암이 걸렸다. 뭐 얼마 전에 제 고객도 이제 위암 2기가 걸리셨는데요. 암이 걸렸다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뭐 갑상선암, 뭐 위암, 폐암, 뭐 간암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위암이 이제 1위 뭐 위암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전립선, 뭐 유방 정도가 있겠고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뭐 우리 주위에 3명 중 1명이 암이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암보험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암보험을 가져갈 때 나는 뭐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아니야. 뭐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뭐 3천만 원 뭐 내가 암보험이 필요 있어? 당연히 나라에서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병원비는 내주죠. 그리고 뭐 자기 부담금이 이제 5% 정도, 맥시멈 5% 정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암이 걸렸을 때 치료의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소득이 상실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꾸려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치게 되면은 우리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는 5%, 내 자기 부담의 5%지만 비급여, 특히 어떠한 뭐 간 이식 수술이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장 안 해주고 저희 있는 그대로 돈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여성암 순위, 뭐 남성암 순위, 그다음에 뭐 전체암 순위가 있는데요. 이 여성암은 유방암, 갑상선암, 뭐 대장, 위암 이렇게 가는 거 있고요. 그다음 남성암은 왜? 막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러시게 되면 위궤양이 위암으로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그다음에 전체암으로 봤을 때는 위, 갑상선, 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암 진단금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요? 예.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나눴는데, 이럴 경우에 난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1대1에서 1.5대1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암 진단금이 워낙 비싼데 내가 이 진단금을 꼭 굳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그거는 진단금은 이제 최하 뭐 1대1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수술비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딱 볼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좀 이제 내려갑니다. 왜? 나라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5%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 그다음에 또 하나 실손보험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가 좀 암이 걸리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치료 비용,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간접 치료 비용, 간병비. 내가 암이 걸려서 뭐 수술하고 내가 뭐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되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조금 큰 암, 뭐 암 3기 이상, 뭐 말기 이상이 되게 되면 간병비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간병비, 교통비. 그다음 또 하나는 소득 상실 비용인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은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이 간접 치료 비용과 이 생활비가 내가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새로 나온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웃긴 보험인데요. 올페이백 암보험이라는 보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금은 제가 3천만 원 넣어놨고요. 근데 소외감일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암 진단실 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외감 진단실 때 이제 2천만 원을 드리는데, 이제 진단금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진단금에서 이 총 납입 보험료, 내가 낸 돈하고 낼 돈하고 3천만 원이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플러스, 그리고 내가 이제 낸 돈하고 이제 내야 될 돈까지 해서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암 진단금 하게 되면은 나 암 진단금 뭐 3천만 원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요 보험 자체는 저희가 이제 본전 생각이 안 나는 보험이에요.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낼 돈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세가 월 보험료가 4만 1천 원이시잖아요. 근데 뭐 30세가 뭐 35세 때 암이 걸렸다, 뭐 40대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3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낼 돈, 총 납입보험료가 20년 동안, 이거는 비갱신인데요.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98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세 나이가 암이 걸렸을 때 암 진단 시 3천만 원도 드리고,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를 98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를 다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5년 내고 암이 걸렸다 해서 3천만 원 내고 내가 낸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낼 돈까지 다, 전부 다 낼 돈까지 다 돌려드린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보험이 새로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데 좋은 보험은요 나와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손해율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이게 많이 팔리고 손해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험도 빨리 내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전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낸 돈도 다 돌려드리고 낼 돈까지도 돌려드리고 진단금도 돌려드리는 이런 보험이 새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조금 좀 부족하시는 분들, 이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세요. 30세 같은 경우는 비갱신인데 20년 납 비갱신이에요. 딱 20년만 내고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이 보장도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보험입니다. 종신토록 100세 이상의 100세 이후에는 뭐 암이 좀 잘 안 걸리지도 하지만 그래서 보장은 종신 보장을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 40세도 5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비갱신인데 진단금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소외감도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암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제가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뇌혈관 질환 많죠. 이 뇌혈관 질환 대뇌동맥류 자체도 뇌혈관 질환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담보 뇌졸중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내추럴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저희가 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추럴만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고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뇌졸중. 그런데 뇌혈관을 이제 넣고 싶으신데 좀 이제 유병자이신 분들은 뇌혈관이 많이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 걸리시게 되면 웬만해서는 한 95% 정도는 수술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뇌졸중, 뇌출혈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이 뇌혈관 질환의 대뇌동맥류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 거기에 다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은 다들 아시죠? 협심증, 뭐 급성심근경색은 제일 많이 갖고 계시죠. 옛날부터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 급성심근경색은 다들 보험에 담보가 있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I20이라고 하는 협심증을 이제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진단비보다 요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담보가 워낙 비싸요. 그러면 이 진단비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진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로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제가 저번 달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4월 달이 되면 수술비가 좀 줄어듭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수술비로 진단금을 대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인들이 다빈도로 이제 수술하는 비중이 아주 그냥 1위가 백내장이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백내장 수술. 이게 지금 백내장 수술 말씀드리는 건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해서 이렇게 백내장을 긁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요즘은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시죠.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해서 보험회사들도 이제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백내장 보험료 평균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평균 800에서 뭐 비싼 병원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이전에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0% 다 보장이 되시는 거고 10년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백내장 렌즈 삽입술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를 이제 지금 옛날 실비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실비로 바꾸신 분들은 이게 또 보장이 안 돼 갖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2010년도 이전 거냐 이후 거냐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탠드 삽입술 협심증이죠.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탠드 삽입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시경 뭐 자궁 절제술과 담낭 절제술도 요새 많이 하십니다. 성인들이. 그럴 경우에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뇌입니다. 뇌 질환으로 인해서 암은 평균 입원 일수가 8일에서 한 1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뇌는 평균 입원 일수가 43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경색에서 쓰러지게 되면 병원에 그만큼 더 오래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단비가 많이 없는데
뭐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나는 또 간병인을 둬야 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수술비하고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요즘 수술비는 되게 많습니다. 신수술비라 그래서 2대는 뭐 뇌, 심장, 관열, 비관열이 있고 그다음에 뭐 7대 뭐 119대 수술비, 뭐 21대 질병 수술비, 뭐 88대 질병 수술비, 뭐 모든 보험회사마다 이제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이 수술비 폭이 얼만큼 넓으냐, 그걸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즘 옛날에는 종수술비라는 게 생명보험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요새 손해보험도 종수술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1에서 7종, 뭐 요새는 또 8종까지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 내가 지금 보험 갖고 있는 게 손해보험밖에 없는데 내 이 손해보험 안에 과연 종수술비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한번 지금 증권을 한번 보셔서 없으신 분들은 이 수술비 꼭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나는 아픈데 근데 수술비 안 들어가는데 보험 가입 안 해줄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보험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요거는 이 회사는 또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좀 웃깁니다. 요거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뭐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유병자 이건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1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은 가입 다 되십니다. 근데 나는 뭐 자궁근종 무주해반증 수술에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도 그렇지만 지금 유병자이신 분들도 이 정도 수술비를 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냐? 40세 남자는 6,800원, 여성은 13,000원, 50세 남자는 9,000원, 여성은 13,000원. 65세도 남성은 2만 원, 여성도 2만 원 밖에 안 되세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시죠. 그렇지만 요거는 만기는 100세지만 이 보험 자체가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자동 10년짜리 갱신 보험이에요. 10년마다 계속 갱신돼서 100세까지 갈 수가 있는 보험이지만 40세 남자가 이 수술비가 7,000원도 안 된다. 이건 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7,000원도 안 되는 보험을 갖고 다른 회사들은 최저보험료라고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6,890원에 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65세 상해 사망은 500만 원. 이거 뭐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건 꼭 넣어야 되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500만 원 넣은 거고요. 질병 수술비가 20만 원, 뭐 질병 수술비가 이렇게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미만에는 50%. 그러니까 1년 안에 있던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 안에 이런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보장되는 보험료는 100만 원 대에 50%에 50만 원이 나간다. 그렇지만 1년 이후에는 100%가 다 나간다. 상당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하고 3개월 이내 의사 재진단, 1년 이내에 어떤 뭐 입원 수술만 없으시게 되면 이 정도의 수술비가 단돈 10,000원, 65세도 뭐 단돈 2만 원에 가입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비가 없으셨던 분들은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또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있는 건강체예요. 이거냐? 요것도 이제 이거는 20년 납, 20년 갱신짜리예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유병자 이제 나이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내 의사 재진단과 1년 이내에 어떤 입원 수술만 없으시면 되시는 건데요. 요거는 보시게 되면 보험료가 4만 원입니다. 그냥 요거는 40세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상해 사망은 3천만 원이고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이 뭐 1,500만 원 있고 이 담보 이 모든 담보를 다 드리는데 보험료는 단돈 4만 원밖에 안 된다. 요거는 이제 10년 갱신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긴 20년 갱신짜리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아니면 허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만 받게 돼도 여기서 보면 1,500하고 500만 원에 여기서 또 500만 원에 이게 드리게 되면은 진단금으로
만약에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3천만 원 든다고 하게 되면 40세 기준의 보험료는 대충 한 6, 7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4만 원에 이 충분하게 3천만 원어치의 진단금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수술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많고 그리고 진단금은 일회성이죠. 한 번만 드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요거는 회당 드리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수술비는요 다 회당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는 뭐 계속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나가는 거고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 119대 질병 수술비 여기 다 되어 있는 보험이 담보기 때문에 보험은요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많이 아플 때 어떻게 보장을 혜택을 많이 받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보험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험은 당연히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은 통계학이세요. 통계학이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시는 게 최고로 좋고요.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입니다. 정말 큰 병이 걸리게 되면 수술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간병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든든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비를 얼마큼 가지고 가야 되며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어야 되며 손해 안 보는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도 좋지만 나이가 있으신 40,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70대 이 정도이신 분들은 비갱신보다 갱신형 보험을 생각할 때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3년, 5년 갱신형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뭐 많게는 30년 갱신으로 적은 보험료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비갱신하고 20년 갱신, 30년 갱신하고 보험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갱신형도 생각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보험은 진단비는 만 원, 많아서 좋지만 저희가 솔직히 라면만 먹고 손가락만 빨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활 능력 수준에 맞춰서 보험을 충분하게 그렇지만 적은 보험료로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최고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